모든 것 힐링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분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시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시고 계신지 네. 또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모셔보죠. 네. 소중한 생명을 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베이비 박스로 더 알려주신 분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대표이신 이종락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막 햇빛이 이 조명이 비쳐가지고 떨리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베이비 박스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베이비 박스 아세요? 네. 베이비 박스는 이 땅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아이들.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화장실에, 또 집 앞에, 길거리에, 야산에 버려져 죽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버리지 말고 여기 안전하게 갖다 놓으라는 생명 박스예요. 생명을 살리는 박스입니다. 근데요, 그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2007년 어느 봄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들을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서 대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좀 아이를 좀 키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잠결에 받았기 때문에 대문 앞에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시간에 전화 오고 대문 앞에 그러면 아이를 갖다 놨구나. 이 직감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쫓아나갔죠.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대문을 여니까 대문 앞에 이 굴비박스가 있어요. 굴비박스. 그 굴비박스에 아주 얇고 작은 박스니까 설마 여기에 아기가 들어있을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이 종이 박스를 열었는데 그 속에 정말 아기가 있어요. 베네쭈리하고 포대기 있잖아요. 두꺼운 포대기가 아니고 얇은 그 이렇게 포대기 있잖아요. 그걸 말아서 그 종이 박스에 넣고 거기에 우유 하나 하고 또 분유 작은 통 하나 하고 기저귀 5개 하고 그렇게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보니까 벌써 저체온이 왔어요. 얼굴에 시퍼렇게 아주 막 굉장히 그 체온이 엄쓸 정도로.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는 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봄날이지만 추운 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 추운 날인데 그 아이를 안았는데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산고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이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것도 보면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십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들을 어떡하지? 또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작은 방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이 생각, 또 냉장고를 작은 걸 이렇게 좀 사가지고 요걸 좀 변형해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인큐베터가 있었어요. 그 인큐베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이 체코의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는데 아주 막 가슴이 뛰면서, 야, 참 이렇게 그 우리나라만 이렇게 버려진 아이 있는 게 아니고 체코에도 저 서부 유럽에도 많이 아이들이 버려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아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체코에 이제 보냈더니, 대한민국 서울인데 당신들이 그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베이비박스를 수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베이비박스를 기술 제어이라도 할 수 있는지. 여기는 작은 교회다. 당신들이 넉넉하면 좀 후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메일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어갔죠. 2007년, 2008년 막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죽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이 각도에 하나씩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해도 이제 안 오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어떤 베이비박스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보니까 한 군데 동영상이 나왔어요. 독일의 베이비박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박스가 지금 유럽에서는 16개, 17개국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이 되고 2009년에 또 아이들이 이제 버려지고 죽기 시작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그 동영상을 본 좀 그걸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공리라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요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생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큰 아이 말고 신생아이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주사랑 공동체 교회 옆 골목에 그 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국에 베이비박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혀 몰랐을 텐데, 주사랑 공동체에 봉사하는 국민일보 신문을 만드는 기술진들이 그걸 보고 이걸 우리 기자들을 보내서 좀 이 기사를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기사화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각 방송국에서 이 신기하다, 이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각 방송국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박스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기사와 또 신문을 보고 미국의 그 LA 타임즈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자가 미국 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종락 그 목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세세하게 다 이거 보고 또 베이비박스가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것도 기사화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 또 이제 이 베이비박스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국의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LA 타임즈가 아마 천면에 한 면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LA 타임즈의 신문을 보고 어느 한 감독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대학생이 이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사랑 공채 전화도 오고 메일이 왔어요. 지금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는데 정부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학생들하고 이제 재미교포들하고 13명이 처음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영화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와서 촬영을 했죠. 그 촬영을 하고 그 이제 미국의 본토에 돌아가서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 국제 영화에 출품을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에서 9월 달부터 그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 내용인적 정말 이 땅에서는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생명은 버려서는 안 된다. 생명은 어떠한 이유든지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고 또 베이비박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좀 우리나라로 봐서는 조금 창피스럽죠. 우리나라 복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더 이렇게 경각하고 그 생명을 더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정부의 정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지금 많은 국가에서 또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것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8개국 앵커들이 왔어요. 거의 앵커들도 오고 해가지고 찍어갔어요. 다큐멘터리를 찍어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사랑 공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중국에는 베이비박스가 없었는데 중국에 베이비박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 유럽에는 독일이 베이비박스가 80개예요. 88개예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80개로 알고 있었는데 바이에일 코리아의 그 CEO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88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자꾸 생깁니까? 왜 자꾸 만듭니까? 그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많이 안 든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정말 이 귀한 생명들을 정말 저 선진국처럼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아무튼 이 베이비박스는 16개국, 17개국의 베이비박스가 지금 유럽에는 자꾸 베이비박스가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려서 죽으니까 그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베이비박스예요. 정책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정책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아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베이비박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많이 살렸고요. 지금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아이들이 230명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출생신고에 대해서 지금 말이 지금 많죠. 지금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출생신고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난 달 그때부터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갑자기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봤더니 입양특례법이 이 걸림돌이 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 법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출생신고를 해라. 출생신고를 하고 이제 포기를 해라. 그리고 포기를 할 때는 출생신고하고 포기할 때는 양부모를 모시고 가야 돼요. 미성년자들은 양부모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세를 했는데 어떻게 양부모를 모시고 갑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아빠 가정 따로 엄마 가정 따로 또 이렇게 아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사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또 이혼 전에는 이혼할 때는 임신한 줄 몰랐어. 이혼하고 난 뒤에 아기가 이렇게 임신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 그 남편한테 알리고 이 아이 당신 아기니까 태어나면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데려가라고 했더니 안 데려가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더 안 받아줘요. 왜 그 전체의 아이를 내가 왜 받아 키우느냐? 못한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있으면 또 양육할 엄마가 없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이거 출생신고 또 안 돼요. 이건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외국 노동자들의 아이들이에요. 외국 노동자들은 돈 벌러 왔잖아요. 이 땅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임신 출산하면 거의 버립니다. 거의. 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이 아이를 어떡할까요? 받아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적이 틀리다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지만 국적이 다르다고 죽어도 안 받아줘요. 내 멀리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아이를 파면 돼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뭐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상담이 오면 내가 기꺼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입양특례법 재개정은 조속한 이 시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폐쇄를 압박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특별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거 정부에서 해야 돼. 이게 이종락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 해야 돼. 난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을 누가 해야 돼?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죠. 일반 가정 아이는 조금 잘못되면 난리가 나고 미혼모 아이들은 버려져서 죽어도 괜찮은가요? 왜 이렇게 차별을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국민이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입양기관에 갈 권리가 있어요. 근데 출생신고 안 됐다고 입양기관에 못 가요. 다 보육원으로 고아원으로 가요. 이런 불합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알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앉아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참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슴 아프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재 뭐 독일에는 88개의 베이비박스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주사랑 공동체에만 베이비박스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 하나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네, 230명이라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네. 길거리나 또 산이나 생명이 위협될 만한 곳에 버려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어떤 아이는 이 아이는 이 밖에 버려져 죽었겠구나 하는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처음 만난 아이는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베이비박스 만들어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끝냈죠. 근데 이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신문에 나오고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길거리에 거기 이제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텔레비에 본 사람들은 이제 그 구경하러 와서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이 불이 켜지면서 그 위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벨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2010년 봄이었었어요. 봄인데 낮에 2시 한 40분 경인데 그 이제 소리가 나서 이번에도 대낮이니까 이 구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었겠구나 하고서 그래도 내려가 봐야 되니까 내려가 봤죠. 그 문을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뒤로 나잡아졌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팍 주저앉았는데 그래 그 아이를 어떻게 안고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모든 5명이 있었는데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굉장히 정말 그 아이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던 아이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이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보호받은 것처럼 모세라고 지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주사랑 공채에 있다가 목사님 가정에 입양을 가게 되죠.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주사랑 공동체에 오게 됐고 또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그걸 좀 알려주세요. 10대 미혼모 아이들이 60%였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나 장애나 이런 그 부분들은 한 20% 정도 이제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륜이나 아까 이혼 또 이런 정말 그 강간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거 보면 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주 처참한 아이들이 많아요. 알몸으로 들어오는 알몸으로 들어오는데 엄마 그 겉옷에 그냥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면 이걸 이제 겉옷을 풀어보면
탯줄을 자르지 않고 처리를 못해서 그대로 목에 걸고 와요. 네. 그러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느 사람이 울지 않겠어요. 아주 막 다리가 풀리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탯줄을 잘랐는데 몇몇 아이는 이게 바싹 잘랐어. 그리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이게 저 벽kop을 요만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남기지도 않고 바싹 자르는데 그게 감염이 돼버렸어. 이 감염이 되면 이거는 이제 파상품이 된다고요. 일평생 장애를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응급실로 보내서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퇴원해서 갔다는 그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출산 우울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출산 우울증이 막 생기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목을 몇 번 눌렀어요. 그 핏덩이를 막 눌렀다면 이거 자기들은 이제 그거 뭐 상황이 판단 안 되니까 이거 이 아이만 없으면 되겠다는 이 생각뿐이 없으니까 목을 막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애가 막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끌어안고 울고 끌어안고 하다가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베이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데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 아이가 생명이 위험하면 빨리 데려와야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 어떤 아이는 창문 밖에 3층에서 던지고 자기는 5층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베이박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런 베이박스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운동하는 것이 정말 그 상황상을 보면은 굉장히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 중에 좀 또 특이한 그 내가 굉장히 보람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16세죠. 16세 아이가 베이박스에 아기를 넣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특이하게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어떻게 왜 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학교 학생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 처벌을 못 하겠고 그 시시하면서 그냥 애기 출산됐는데 이 애기 엄마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애기가 너무 예뻐서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다 놓고 막 나는 안 갈래 이 아이하고 같이 있을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억지로 이제 데려갔는데 한 달 좀 넘게 이제 2달 가까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얼마나 졸랐는지 엄마 아버지가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 데려갈 때 정말 그 아이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야 베이박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꼭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알고 부모들이 키워주기를 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 결혼시키기로 하고 데려간 아이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안팎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었죠. 일단 그렇게 귀한 생명을 살려놓으면 네. 어떻게든 양육할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입양 특례법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건져도 입양이라는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출생신고를 해야만이 네. 출생신고를 해야만이 입양 기간이 갈 수가 있고 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남자 측 부모하고 엄마 측 부모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부모들이 다 와야 데려 네. 같이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입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출생신고를 해라.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워라.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미혼모가 떳떳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형성이 안 돼 있죠. 그 미혼모라 그러면 그냥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미혼모한테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재정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 정도 되죠? 10만 원, 7만 원이요.
이 기저귀 값도 안 되죠.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 이거는 그 뭐 코미디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놓고 미혼모들한테 아이를 키우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입양 특례법이 생긴 이유는 뭐 불법이 안 좋은 경우로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용된다거나 그런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겠지만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베이비박스를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뜻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드리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비나 생활비는 지금 정부에서 도움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도움받던 뭡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도 다 철거를 다 이렇게 안 나오게 했어요. 구청에서. 재정적인 것도 병원비도 전혀 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사랑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봉사하고 또 후원하는 분들이 그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헌금을 아름아름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있으면 기꺼이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이 아이 병원비를 내가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700만 원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치료받고 뭐 이렇게 근근히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은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주사랑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애써 오셨는지 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두 MC가 또 책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고마워 내게 와줘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베이비박스의 존재 그리고 아이들의 가치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를 위해서 힐링 레터를 또 준비를 해 오셨죠? 예. 여기에 보면 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지요. 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들어오고 사전까지 이렇게 다 찍어서 부모님이 붙여주신 편지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때 아이 그 사진도 당시에 있네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다 붙여놓습니다. 베이비박스 들어오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아이로 들어왔든지 이렇게 이제 다 해놓고요. 엄마들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엄마들이 10대 아이들이나 20대, 30대 그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10대나 20대나 30대나 똑같아요. 얘를 좀 잘 돌봐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10대건 20대건 다 쓰나요. 그래서 참 그 편지를 보면 참 눈물 나죠. 제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공동체로 함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구나. 그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란다. 그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늘 축복의 삶을 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길 기도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늘 너희들은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란다. 너희들을 항상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자라서 목사님께 또 보답하고 또 목사님께 행복을 또 돌려드릴 날이 올 예.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큰 힘은 못 대드려도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세요.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들이 아팠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말 못하는 아이들이 그 아플 때 부모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밤에 잘 자고 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서 정말 주사랑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배우는 것, 치료받는 것, 또 이렇게 보호받는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 사회에 뭔가 항상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사랑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이 돼서 아이가 버려지지 않는 나라, 아이들이 버려져 죽지 않는 나라, 그 베이박스 문이 열리지 않는 나라, 베이박스가 없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저희 힐링요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이제 비밀, 그죠? 그 힐링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큰 힐링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힐링입니다. 함께 힐링요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입니다. 힐링 유. 사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에